예,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사기를 당해서 내가 채무가 많아지게 된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됩니까?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왜냐면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내가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개인 파산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참 가슴 아픈 상담을 했는데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 어제가 일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어떤 분이 급하다고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꼭 상담해야 된대요. 세 분이서, 한 분도 아니고. 목소리가 너무 안 좋게 들리시니까 이제 나갔는데 얼마 전에 이제 뭐 신문기사 언론에도 발표됐는데 그 지방세 대납 사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등기 업무를 하면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빌려주면 그 세금을 납부하고 1%를 이분들한테 준다는 전문 사기단들한테 가정주부들이 수십 명이 엮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1인당 그 카드 빚이 1억, 2억씩 기본적으로 싹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급하게 찾아왔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는 지인인데 의사분이세요. 의사분이신데 이제 어떤 전문 사기 치시는 분한테 엮이셔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하면 한 달에 10%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13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되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들 중에서 개인빚 안 지는 방법 이거 있거든요. 가서 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내가 사기를 당해서 채무가 많이 지게 되는 경우에 개인 회생을 해야 될지 개인 파산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 파산 있잖아요. 명백하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주식, 도박, 그 다음에 뭐 사치 낭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내 채무가 현저히 증대된 경우는 면책 불허가 사유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세, 신용카드 대납 사기 사건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지금 다 나오거든요. 카드 액수 긁은 거에 1%를 줘요. 한 달에. 그러면 2억 긁으면 200 주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면 1년이 얼마예요? 12%죠.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10% 넘어가요. 그 다음에 13억 사기당한 의사분. 한 달에 이분은 10% 수익을 낸다 해서 그 상품에 투자를 했어요. 이게 주식, 도박, 스포츠도 같은 겁니다. 이게 개인 파산의 면책 불허가 사유예요. 그래서 개인 파산을 하시면 다 위험해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다 기각 내지는 면책 불허가를 당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개인회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오신 지방세 대납 사기 사건에서 사기 피해를 보신 가정주부가 많으시더라고요. 뭐 한 분당 뭐 2억 정도씩 이렇게 사기를 당하셨는데 이거 개인 파산 어렵습니다. 이거 가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고수익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카드를 빌려줬다는 건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주식, 도박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한 달에 얼마씩의 고정수입이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는 3년 동안 많이 변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 분들이 전부 다 가정주부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인 파산하면은 이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이고 개인회생을 하시려면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해서 제가 얼른 가서 취업하시고 저한테 오시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돈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많은 돈이 붙어서 나한테 오면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으면 모든 사람들이 잘 살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연리 그냥 넉넉 잡아서 20% 이상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진짜로 있는 것도 간혹 있겠죠. 근데 진짜로 있는 거는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런 정보가 없어요. 여러분들. 연 20%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고급 정보는 일반 서민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이미 알려진 정보는 해만큼 다 해먹고 알려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딱 수치는 100%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 20% 넘어가는 거는 그냥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기를 당하시면 개인 파산 힘드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결론은 이거죠. 사기 당해서 채무가 많아지시면 개인회생을 하되,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들한테 더 하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거는 하지 마세요. 저도 누가 만약에 연 20% 이상 수익을 내줄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 투자하라 하면 혹은 하겠죠. 근데 저는 안 해요. 왜? 이렇게 힘드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뻔히 아닌 거 알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형 아닌 이상 나한테 안 가르쳐줘요. 아이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면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하겠지. 뭐든지 가르쳐주겠어요. 뭐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요새 코로나든 무슨 경제도 침체되고 뭣도 힘들다 보면 좀 어떤 고수익을 내기 위한 거에 사람이 이제 마음이 이렇게 기울려는 건 맞습니다. 왜? 힘드시니까. 근데 이럴수록 중심을 더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럴수록 너무 쉽게 돈을 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가정주부도 지금 2억씩 이렇게 막 채무 발생됐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그 세 분이 동일하게 어떤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 남편이 알면 저 이혼당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어떻게 살려달래요.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뭐 살려줄 뭐 힘도 있고 그냥 저 일개 동네 변무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채무가 많아지고 힘들어진 삶이 이렇게 대면될수록 그렇게 쉽게 돈이 생기는 말에 현혹되는 거는 충분히 사람으로서 그런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여러분들 더 힘들어서 더 눈물 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고수익, 고이율의 돈 쳐다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